자, 여러분, 컴퓨터 비전 24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두 개의 사각형이 꼭 자동차처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두 자동차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노란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는 서로 지그재그로 스피드 스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흰색은 까만색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파란색처럼 좀 어두운 박스는 하얀색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그 apparent speed라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속도가 배경의 컨트라스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일루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파란색은 흰색 부분에서 스텝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노란색은 까만색 스트립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일루전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피폴라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차 공간상의 그 센터 오브 프로젝션 O와 그 영상에 있는 점 X와의 이루는 한 직선상에 실제로 3차원의 한 점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깊이 정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영상에서는 그 직선, 3차원의 어떤 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모두 영상으로 매핑을 시켜다 보면 이렇게 각 해당되는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 영상의 피처 점인 X, 스몰 x는 다른 영상에 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이렇게 라인으로 표현이 된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영상에 어떤 한 영상의 점은 또 반대로 왼쪽에 있는 영상에 한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 이걸 우리가 에피폴라 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두 영상이 트랜슬레이션을 가질 때, 이동을 얼마만큼 했을 때 그 이동한 것을 우리는 베이스 라인이라고 그러고, 그 베이스 라인과 영상면과 만나는 점, 그걸 우리가 에피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에피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에피폴라 라인, 모든 영상면에서 특정 영상면에서의 한 임의의 점에 대한 다른 영상에서는 그것이 직선으로 나타날 텐데 그 모든 직선들은 전부 에피폴을 지나게 된다. 그리고 3차원의 한 점, 그 한 점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상면에서의 점들을 에피폴라 라인들을 다 표현을 하면 그걸 에피폴라 플레인을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x라고 하는 점은, 우리 x라는 점은 이 어떻게 구해지는가 하면 x라고 하는 3차원 점에다가 인트린식 파라미터 k를 곱하면,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extrinsic
매트릭스, 카메라 매트릭스에 대한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보고 없다고 보고 단순히 3차원점이 이런 인트린식 카메라의 매트릭스 K를 곱하면 바로 X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K의 인버스를 양쪽에 곱하면 바로 X의 햇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이 X의 햇은 X하고도 같은데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단지 벡터 방향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X 햇 혹은 X 다 동일해요. 3차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앞서 말했듯이 2차원의 픽셀 좌표계인데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으로 표현되어 있고 X 햇은 호모지니어스한 2D 포인트인데 3차원 레이, X를 향하는 3차원 레이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영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X의 햇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벡터는 K의 프라임, 오른쪽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인 K 프라임의 인버스의 X 프라임을 곱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베이스라인, 이 트랜슬레이션 모션을 T라고 하고 여기서 회전된 것을 R, 로테이션 R이라고 표현을 해서 결국은 이 여기서 어떤 좌표값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상의 좌표값으로 모든 오른쪽에 있는 좌표값을 변경을 시키려면 결국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한 점인 X 햇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로테이션을 곱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면 오른쪽에 있는 좌표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X 햇 프라임이라고 하는 빨간색 벡터를 이 X 햇 프라임 빨간색 벡터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의 좌표계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왼쪽에 카메라 좌표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빨간색 벡터를 갖다 놓으면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 벡터와 여기 있는 T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결국 이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는 이 X 햇과도 직각이고 또 T 베이스라인에 있는 녹색의 하고도 직각인 그러한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X 햇 벡터 이 시안색 벡터는 아까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프로덕트하면 0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항상 갖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조금 전에 봤던 X 햇과 X 햇의 프라임의 R의 T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인데 여기서 어떤 벡터 A라는 벡터가 만약에 A1, A2, A3 이렇게 있고 B라는 벡터가 B1, B2, B3 이렇게 있다면 A 크로스 프로덕트 B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A2, B3
마이너스 A3 B2 이렇게 해서 식에 나와요. A3 B1 빼기 A1 B3 그리고 A1 B2 빼기 A2 B1 뭐 이렇게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3차원 벡터 두 개를 곱하면 그것의 서로 직각인 새로운 벡터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B인 B1, B2, B3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B3를 곱하니까 B3를 곱하면 A2를 곱하는 거고 B3가 그 다음에 B2에는 마이너스 A3를 곱하겠죠. 그 다음에 B1은 0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곱하면 첫 번째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3에 0에 마이너스 A1 그리고 마이너스 A2에 A1에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요것을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만든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A 곱하기 B는 바로 A를 크로스 프로덕트한 모양에다가 B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하기 B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간단한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기 있는 요 T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 것은 바로 T의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매트릭스로 볼 수 있는 거죠. 에다가 R의 X 햇 프라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서 요 부분을 떼가지고 우리는 앞에다가 X 햇과 요 파란색 매트릭스와 X 햇의 프라임 이 곱하면 항상 0이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것을 우리는 E 에센셜 매트릭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센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에센셜 매트릭스 E라고 하는 것은 3x3의 매트릭스인데 만약에 두 개의 영상에서 코레스판던스가 있고 이렇게 X와 X 프라임이라고 하는 코레스판던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벡터 X 햇과 X 프라임의 햇, 이 벡터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이의 관계로서 에센셜 매트릭스 E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그것을 곱하면 0이 되는 그러한 에센셜 매트릭스 E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대신에 이 E는 앞서 X라는 픽셀 값을 가지고 K의 인버스를 곱해야지 X 햇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K를 알고 있다. 그래서 K가 캘리브레이트 된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에센셜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 T의 크로스 프로덕트한 매트릭스 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큐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트랜스포즈 했을 때는 인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E의 X 햇 프라임 그것은 그것과 이 X와 이너 프로덕트 하니까 0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이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서 왼쪽에 있는 영상의 이 라인 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노멀
이 플레인에 여기 있는 이 플레인의 노멀인 이 벡터, 이 벡터가 결국은 이 A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직선을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직선식으로 표현할 때 그때 이 L에 대한 식이 x, y, 1 이렇게 된다면 이것에 a, b, y를 곱한 a, b, c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 a, b, c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벡터의 의미예요. 그래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에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벡터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라인이 바로 L이에요. L.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X'이라고 하는 이 점, X'이라는 이 점에 대한 에피폴라 라인 L을 나타낸다. 그래서 에피폴라 라인은 바로 이 X'에다가 E를 곱하면 바로 L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X를 가지고 있으면 X에다가 E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바로 이 라인 L'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X 프라임 대신에 E 프라임을 넣으면 그 E 프라임을 지나는 이 L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한히 많아요. 그러니까 E 프라임에 대한 에피폴라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E를 지나는 모든 라인들이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0을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E의 E 프라임은 0이고 E 트랜스포즈 E도 0이다. 에피폴 넣으면 0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랭크가 2가 되는 싱귤러 매트릭스가 된다. 그리고 E는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근데 트랜슬레이션은 이 스케일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상이 이런 모양이 됐을 때는 트랜슬레이션을 이만큼 많이 했느냐 아니면 굉장히 큰 영상이 많이 움직였느냐 아니면 이런 작은 영상에서 조금만 움직였느냐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까이에서 촬영하느냐 멀리서 촬영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케일을 우리가 무관하기 때문에 디그리 프리덤이 2예요. 그래서 로테이션 3개와 트랜슬레이션의 2개 해서 합쳐서 5 디그리 프리덤의 2를 우리가 E는 5 디그리 프리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메라의 어떤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지 않은 uncalibrated 케이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 이때 우리가 X 해시라고 하는 것은 앞서 X의 K의 인버스를 곱하면 X 해시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구하면 X 햇은 K 인버스 X고 X 햇의 프라임은 K의 인버스 프라임의 X 프라임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K의 인버스 트랜스포즈와 K의 프라임의 인버스를 약식 곱해서 에센셜 매트릭스 곱하면 얘를 우리가 펀더멘털 매트릭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F는 바로 여기서는 X 해시고 여기서는 그냥 X예요. X는 영상에서의 그냥 픽셀 값 2차원 픽셀 값이고
X햇은 여기에 대한 인트리식 파라미터의 인버스를 곱해가지고 이 O에서 이 벡터, 이 X까지 가는 벡터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X햇을 구하려면 인트리식 파라미터인 K를 알아야 되고 펀더멘털 매트릭스에서는 그냥 픽셀의 값 X만 알면 돼요. 그래서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F라고 하는 펀더멘털 매트릭스는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X가 있고 X 프라임이 있으면 그 코레스펀딩 포인트인 두 영상에서의 코레스펀딩 포인트인 X와 X 프라임이 있으면 만약에 그리고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알고 있다면 그럼 항상 이를 곱하면 0이 되는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 비슷하게 F에다가 X 프라임을 곱한 것 이것은 바로 X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이것이 결국은 바로 X 프라임에 대한 에피폴라 라인을 나타낸다. 그렇죠? 자, 그래서 fx 프라임은 x에 대한 x 프라임에 대한 에피폴라 라인 a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f 트랜스포즈 x는 x에 대한 에피폴라 라인 l 프라임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인을 나타낸다.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f는 이 e를 적용시키면 이 x 대신에 e를 적용시키면 바로 널이 되기 때문에 바로 f는 싱귤러 매트릭스다. 이게 랭크가 2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디터미넌트는 0이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f에 e 프라임을 넣거나 f 트랜스포즈에 e를 하거나 전부 다 0이다. 그래서 f의 널 스페이스는 e 프라임이고 f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는 e 프라임이다. 이거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f는 예, 아까 우리가 e는 디골 프리덤이 5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각 해당되는 이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포함이 돼서 7개의 7 디그리 프리덤을 갖는다. F는 7 디그리 프리덤을 갖는다. 그래서 F가 원래 3x3의 9개의 엔트리지만 디터미넌트가 0이기 때문에 그것을로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만들면 하나의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케일까지 우리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디그리 프리덤이 7이 된다. 자, 그래서 F를 좀 더 이야기를 하면 F는 3x3 매트릭스다. 그 다음에 랭크가 2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션 시키는데 원 칼럼이 다른 두 개의 칼럼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칼럼 벡터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그래서 랭크가 2예요. 그 다음에 업투 스케일까지 디파인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대로 7 디그리 프리덤이다. 그래서 A, B, C, D, E, F 6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파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의 리니어 인디 컴비네이션으로 이걸 구할 수가 이 벡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벡터 A와 알파와 베타 이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어서 총 8개 같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는 스케일에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체의 크기를 노멀라이즈 하면 결국 7 디그리 프리덤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8포인트 알고리즘도 있고 7포인트 알고리즘도 있어요.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7개만
7개의 코레스pondence만 알면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8 포인트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한 점만 더 있으면 더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 포인트 알고리즘을 보면 먼저 x 트랜스포즈 그 다음 f x 프라임은 0인 그런 x와 x 프라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미지가 하나의 어떤 씬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한 점이다.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한 점이다.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한 점이다.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x에 대해서 x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x에서는 여기서는 u와 v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한 점을 u 프라임, v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터로 1, 1을 넣어가지고 하면 중간에 f를 넣어가지고 f는 f11부터 f12, f13 이렇게 해서 f31, 32, 33 f21, f22, f23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쭉 풀면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f11, f12, f13 이렇게 해서 하나의 벡터를 나타내요. 이렇게 9개.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요 항 u 프라임, uv 프라임, u, vu 프라임 요게 이제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8개의 포인트니까 이게 8개 있죠. 8개. AF. 근데 n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AF는 0인 여기서 F를 구하는 게 이 리니어 시스템의 F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F는 0에서 F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매트랩이나 혹은 파이썬의 numpy에 이러한 패키지가 있어서 이게 numpy의 리니어 엘제브라의 svd a 하면 u, s와 vh 이렇게 구해서 그 중에서 f를 우리가 이렇게 구해서 f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커렉션을 하기 위해서 디터민트 f의 디터민트가 0이 되는 그런 f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numpy로 보면은 이 f를 구한 걸 가지고 다시 svd 해서 이 f를 또 이렇게 수동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점의 코레스폰던스만 있으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영상에서의 8개의 점을 우리는 이렇게 픽셀 값으로 쭉 표현해가지고 방금 이게 x 좌표값 x값 그 다음에 x, y값 뭐 이렇게 해서 곱해서 이런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 에러가 많이 생겨요. 이 값이 워낙 큰 값과 작은 값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스케일링 해가지고 좀 더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Normalized 8-point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구하면 결국 8개의 corresponding 포인트가 있으면 그 사이에 관계, 두 영상 간의 관계인 펀더멘털 매트릭스 F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안다면 우리가
펀더멘털에다가 K를 곱해가지고 에센셜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카메라의 상대적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라고 하는 것은 앞서 봤던 T의 X의 R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T와 R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어서 결국 이제 두 영상 간의 관계인 회전과 이동,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은 완벽한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완벽한 이동이 아니라 스케일만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weak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려요. 어쨌든 상세한 방법들은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개념적으로 두 영상이 있고 두 영상에서 corresponding 포인트 8점만 있으면 A 포인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는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를 알 수 있다면 포컬 렌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에센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에센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면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러프하게 구할 수가 있다. 완벽한 것이 아닌 스케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8개의 corresponding 포인트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영상은 단순히 트랜슬레이션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파라메타가 tx, ty다. 이렇게 두 개의 파라메타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점만 있으면 x는 얼마큼 이동했고 y는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점이 실제로 정확한 corresponding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개의 어떤 점들을 사용하면 더 에라에 충실한 에라에 강인한 그러한 그 트랜슬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A4가 여기 있는 B4하고 매칭이 되고 피처 공간상에서 어떻게 보니까 그게 가장 가깝고 A5는 B5로 구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전혀 엉뚱하게 트랜슬레이션이 구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파라메타인 txty를 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리그레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 그걸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의 값에 빼가지고 그 값이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빨간 점들이 쭉 많이 나오면 그 빨간 점들을 지나는 이 파란색 라인을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포뮬레이션 되는가 하면 이렇게 우선 y는 mx 플러스 b라고 하는 일반식을 먼저 갖고 이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m과 b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m과 b가 정해지면 여기 있는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것은 xi, yi라고 하는 이 점이에요. 그래서 이 xi, yi라고 하는 점을 여기에 x에다가 xi를 집어넣고 yi에다가 yi를 넣고 하면 이게 같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모든 점들은 이 직선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yi에다가 mxi 빼기 b. 그러니까 x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온 이 에스티메이트 된 y 햇과 실제 yi 하고의 차이. 그게 바로 이게 리스트, 이게 에러예요. 레지듀얼이에요. 에러. 그것을 제곱해가지고 모든 걸 다 더한 것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그런 m과 b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 점들이 입력을 됐을 때 그것을 지나는 에러를 최소화하는 라인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것을 A, X는 B 형태로 문제를 바꾸고 가지고 이 X를 구하는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의 x를 구하는 문제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의 점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점 한 점만 딱 끼어 들어가면 이것을 가지고 리스트 스퀘어 에러의 라인을 구하면 라인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하나의 아웃라이언 이 점이 너무나 에러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화시켜야 돼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라인을 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 점들에 대해서 에러가 크지 않죠. 여기.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서 봤던 어, 이런 라인인데 실제 구하면 이런 라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 때문에 이런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이 리스트 스퀘어를 엉망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가 이 전체 스퀘어드 에러를 굉장히 페널티를 많이 주게 되죠. 에러가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에러가 너무 커지면 그것은 뭔가 노이즈 때문이다, 아웃라이어 때문이라고 보고 적절하게 그것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까 봤던 그 리스트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u의 제곱이 있으면 이 u의 x 세타 이 세타는 앞서 봤던 만약에 직선 같으면 m과 b죠. n과 b에 해당하는 것과 xi를 주고 그래서 그렇게 구한 에러 그리고 ui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이 ui가 너무 커지면 좀 줄여주자. 그래서 여기 있는 row 펑션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래서 에러를 구하자.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ui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걸 의미하는데 여기 시그마가 아닌 그냥 ui에 라고 하는 것은 i 번째 포인트에 대한 에러. 그래서 ui 스퀘어는 yi 빼기 mxi 빼기 b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ui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row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에러가 커지면 그걸 좀 줄여주는 그런 어떤 로버스트 펑션이 있다. 근데 이 로버스트 펑션은 무작정 에러가 얼만큼 커지면 그걸 줄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절한 스케일 파라메타 시그마로 이루어진 함수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로버스트 펑션 로는 이렇게 u 값이 굉장히 작으면 이게 그 0에 가까우면 0이죠. 그죠? 근데 u 시그마 굉장히 커지면 어떤 콘스탄트 값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인데 이거는 거의 1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너무 값이 커져도 그렇게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그마 로라고 하는 것은 이 시그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시그마의 값이 10이라면 그러면 이제 u가 10이면 2분의 1이 되죠. 맞아요? 10의 제곱 더하기 u가 10이면 10의 제곱분의 10의 제곱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일 때 0.5 정도 되고 0.5.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그냥 매핑시켜요. 원래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원래의 함수로 하면 에러가 커지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0과 1 사이 값으로 다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로 해서 에러가 많더라도 그것을 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어떤 로버스트 펑션을 중간에 끼워가지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고작 많아봐야 가장 커도 1이니까. 그죠? 근데 1만큼 크진 않죠. 왜냐면 무한대는 아니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도. 나머지 얘들이 전부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에러가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시그마가 너무 작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적절하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또 너무 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시그마에 조금 의존적인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로버스트 에스티메이션, 로버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로버스트 에스티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에러가 포함이 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통칭해서 우리는 로버스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형태면 우리는 그냥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말은 초기화를 먼저 하고 그것에서 에러를 또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접근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렌색이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렌색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중에서 아주 막강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코레스판딩 포인트를 피처 스페이스상에서 가까운 애들만 쭉 모아가지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코레스판던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웃라이어를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8 포인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구하고 이들 관계를 가지고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구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원하는 인라이어들만 가지고 이것에 값을 구해야 되죠. 이런데 여기에 어느 것이 진짜 진정한 코레스판던스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여기 너무나 많은 에러 노이즈들이 혹은 아웃라이어들이 막 숨어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렌색이라는 기법을 쓰면 이것을 다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신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있던 그 문제에서 이게 잘못 코레스판던스가 있을 때 우리는 렌색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먼저 그냥 하나의 페어 매칭 포인트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 tx,ty를 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럼 다른 애들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애들이 얼마나 맞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것이 정답이었다면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A1은 B1으로 그 다음에 A2는 B2로 그 다음에 A3는 B3로 이렇게 나머지는 다 맞다 이죠. 근데 에러가 이렇게 A4나 A5는 에러가 있어서 잘못 매칭이 되어 있는 그런 노이즈들이 막 포함이 돼 아웃라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나머지 것 정답이었으면 나머지 것들도 맞는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인라이어들의 개수를 해가지고 그 파라메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스코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수행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이 바로 렌색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렌색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 샘플 컨센서스예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먼저 파라미터에 샘플을 한번 구하고 그 샘플이 얼마나 다른 애들이 동의하는가를 찾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렌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점들을 지나가는 가장 좋은 라인을 찾아라. 그러면 이 라인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런 점들과 이런 점들 때문에 이게 아웃라이어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걸 그냥 리스트 스퀘어로 문제를 풀면 아마 이런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 정답을 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로버스트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는 렌색이라는 방법을 쓴다. 자, 그래서 렌색은 아까 한 대로 랜덤하게 그냥 한 포인트를 구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트랜슬레이션 구할 때는 한 점만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피팅한다 그러면 라인이니까 라인을 지나가려면 두 점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점을 우선은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구해요.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그래서 샘플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샘플. 랜덤 샘플. 그런데 이 모델을 피팅하기 위해서는 두 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라인이기 때문에 두 점. 그래서 이 두 점을 가지고 실제로 이거일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샘플 가지고 모델 파라미터를 구해요. 이게 2번이에요. 답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 답에 얼마나 수긍하는, 동의하는 샘플들이 있는가를 보는데 당연히 어떠한 퍼펙트한 모델도 샘플들은 에러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 라인 지나지는 않아요. 약간의 에러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에러,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것만큼을 안에 들어온 애들은 전부 다 같은 이 모델 라인 피팅에 스포트하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파란색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와 조금 전에 구한 2개, 원래 샘플 2개 합쳐서 인라이어에 제공해주는 애는 6개가 답이에요. 6개.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애가 보면 제일 많은 인라이어를 제공하겠죠. 왜냐하면 이 라인 두 포인트를 라인 찍어서 여기 속하는 모든 이 점들을 구하면 인라이어 개수는 14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동의를 많이 하는 점들이다. 이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들이 포함이 아웃라이어가 있더라도 우리는 이 라인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렌색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냐? 그죠? 몇 번 정도 이터레이션 하면 우리는 이 n이 14인 그러한 직선 모델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1에서 3번까지를 계속 반복하라고 했는데 이 반복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실험적으로 구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n을 구하는데 확률 p로 적어도 한 번의 랜덤 샘플은 확률 99%로 확률 90%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랜덤하게 막 샘플링 여러 번 했을 때 최소한 한 번은 에러 아웃라이어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하는 n을 찾는 거죠. 그래서 거의 확률 99%. 근데 여기에 아웃라이어가 확률이 2예요. 이 아웃라이어 2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있던 그 샘플들에서 근본적으로 정답은 몇 퍼센트 들어있고
아웃라이어는 몇 퍼센트를 있다라고 하는 아웃라이어 레이쇼 E가 있을 때, 만약에 아웃라이어가 하나도 없다, 아웃라이어 레이쇼가 0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무조건 100% 확률로 아웃라이어가 없는 샘플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를 선택한다. 아까 트랜슬레이션 할 때는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라인일 때는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모델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샘플 포인트, S라는 것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포함이 돼야지 우리는 이것을 인라이어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시그마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 시그마가 딱 결정이 됐을 때, 그때는 이것이 실제로 노이즈가 아닌 제대로 된 값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그마를 엄청나게 키우면 아무렇게나 해도 다 인라이어다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시그마가 작다면, 굉장히 작다면 아무리 좋은 샘플을 구했더라도 그것이 너무 좁아서 그걸 벗어나야 애들이 전부 다 노이즈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좋은 아주 재밌는 것이 있는데, 이 아웃라이어가 5%만 있을 때, 5%만 있고, 아까 우리가 라인 피팅처럼 S가 2, 그러니까 두 점만 구할 수 있다면, 이트레이션 두 번만 하면 99%로 우리는 그 샘플을 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아웃라이어가 50%다. 그래서 이 굉장히 신기한 것이, 여기에 제대로 된 코레스pondence도 있지만 잘못된 코레스pondence가 50%나 포함이 돼도 17번만 샘플링하면 그 17번 중에 99% 확률로 제대로 된 샘플 두 개를 포함될 수 있다. 17번만 하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퀘이션을 n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p와 e와 s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가 들어가서 로그 1-1-2의 s승분의 로그 1 p 이런 식으로 해서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어떤 실험을 통해서 구해놓은 이론적인 값인데,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서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8포인트 알고리즘을 쓴다. 그러면 S를 8이죠, 그죠? 그래서 8개의 포인트를 우리가 샘플링 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50%의 샘플이 아웃라이어다. 너무나 엉망이라서. 그러면 1177번만 수행시키면 99%의 확률로 항상 재료된 샘플 8개를 항상 뽑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웃라이어가 작으면 작을수록 샘플을 n을 적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을 통해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렌색을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아웃라이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게 그 10,000개의 로컬 피처 중에서 우리가 800개의 아주 좋은 매칭이다 라고 하는 애들 뽑았지만, 여기 아웃라이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A 포인트 알고리즘을 아까 렌색을 돌려가지고 A 포인트 알고리즘을 구하고 나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각 해당되는 피처에 대한 에피폴라 라인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는 이 한 점이 이쪽에서는 이 라인 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여러 어떤 매치되는 포인트들인데 그 중에서 이 라인 상에 존재하는 포인트들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다시 시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베스트 펀더멘탈 매트릭스를 갖는 인라이어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랜색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모델을 찾기 위한 난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중에 아주 파퓰러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색에 대해서는 이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아주 로버스트하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펑션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또 적용하기가 좋다. 만약에 라인 피팅처럼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허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지만 여기서는 오브젝트 펑션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이 허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랜색을 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를 더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 랜색이 대신에 아웃라이어가 많다든지 혹은 파라미터가 많다든지 그러면 컴퓨테이션 타임이 아주 빠르게 증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샘플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피팅을 구하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스티칭을 위한 호모그래피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이 랜색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학기보다는 조금 수업이 아마 듣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 평가, 중간 설문을 해보고 학생들이 상당 부분 이 수학, 기초 수학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좀 천천히 나가면서 기본적인 꼭 필요한 알고리즘과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컴퓨터 비전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기말고사 시험 잘 치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들 건강히 잘 지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